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 그림. 이거 지금 보려고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앱으로 내가 짠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브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이제 그 박스 속에 들어있는 키트 속에 들어있는 자동차 프레임을 꺼내가지고 조립을 한 다음에 모터를 한번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연습할 때는 이 바퀴는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 바퀴요. 이 바퀴를 연결하게 되면 동작할 때 확 굴러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별거 아닌 물건이 또 망가지게 되니까는 가능하면 처음에 실습을 할 때는 이 바퀴를 끼지 않은 상태로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는 거는 첫 번째는 예, 물론 이제 브루투스 연결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거 복습하고요. 요게 모터 드라이버거든요. 요 밑에 달려있는 이 노란색 모터를 제어하는 그런 제어보드입니다. 여기에 모터에 신호선 연결하고 이쪽에 아두이노의 신호선을 연결해 갖고 그 모터의 방향, 정방향, 역방향,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또 하나만 돌 거냐, 둘 다 돌 거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니까 또,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지,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영상만 보고서 이걸 따라해야 되니까 별거 아닌 문제로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핀 하나 잘못 꽂은 경우, 거꾸로 꽂은 경우, 또는 이게 이제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반제품이잖아요. 저 소켓에다가 이렇게 되는 걸 소켓이라고 하는데 소켓에 핀을 꽂았는데 핀이 접속 불량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분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소리죠. 얼굴 보고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그 코로나 그놈이 문제입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는 거는 이 자동차 움직이는 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 조립하고 제어하는 방법, 특히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제어되는 아두이노 펌웨어, 즉 아두이노 프로그램 짜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아두이노에 브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요 핀맵에 따라서 브루투스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 자료에 요 핀맵이 그림이 일부 1번, 2번 핀에 0번, 1번 핀에 꽂히는, 또는 내가 인터넷 자료 내 블로그에 보면 여기 8번, 9번 핀에 꽂히는 이런 그림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거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볼 줄 안다 그러면 쉽게 잡을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거는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이 그 정도는 캐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모터도 연결해 테스팅을 할 건데, 이게 실제로 독립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USB 라인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질질 끌려다녀야 되니까. 컴퓨터 들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박스 속에 보면 이렇게 9V짜리 건전지하고 DC 스냅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연결해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예, 이런 전원을 하는데 일단 테스팅하는 단계에선 건전지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이 다 확인이 된 이후에 실제로 USB 라인을 제거하고 요 건전지를 요 DC 스냅에 연결해서 아두이노 분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다 USB 연결된 상태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공급된 전원으로 충분히 동작을 하거든요.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투스 연결은 기존 거나 동일하고요. 여기 그림상으로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드마다 요 핀의 위치가 여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요 이름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RxD는 3번에 TxD는 2번 핀에 꽂고요. GND 브루투스, 이게 브루투스죠. 예. 여기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그리고 VCC는 5V에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여기에 있는 거 연결하나 여기에 있는 거 연결하나 동일합니다. 또 이 5V 라인에 대해서는 여기 5V에 연결하는 거나 여기 V인이라고 여기 대부분 V인이라고 적는데 V인에 연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다가 이 5V가 없어서 또는 없어서 좀 골탕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 V인 써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빼다가 브레드보드 이렇게 있죠. 브레드보드에다가 여기다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브레드보드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USB 연결하고서 사용하는 걸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스에 보면 이런 모양, 조그맣니다. 뭐 10원짜리 동전만 하나? 100원짜리? 500원짜리? 예, 그 정도입니다. 요거 모터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키트 설명하면서 이미 뭐 자료나 기본 동작은 안내를 했는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맣니다. 그리고 박스에 보면 그 드라이버 있거든요.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 조그만 거, 한 5cm쯤 되려나? 예, 그거는 여기 있는, 이걸 터미널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터미널 블럭 속에 이 나사를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키트 프레임 밑에 보면 노란색 모터가 여기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빨간색,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향을 갖다가 이 터미널 블럭 드라이버를 여기를 열고 이 선들을 각각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만약 거꾸로 연결하면 바퀴가 거꾸로 돌거든요. 그럼 틀리다 싶으면 다시 바꿔 끼면 됩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핀에 보면 핀이 나와 있는데 이 핀은 아두이노로 연결되는 핀들입니다. 모터 레프트, 모터 라이트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지금 6핀이 나와 있습니다. 6핀 중에 위에 2핀과 밑에 2핀은 이 모터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2핀은 전원을 공급합니다. 빨간색은 VCC 5V 연결하는 소리죠. 검은색은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소리입니다. 요 위에 이렇게 표 정리해 놨습니다. 핀맥. 요거에 맞추어 가지고 모터 드라이버를 아두이노와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예, 굉장히 작고요. 요 드라이버가 조금 작아 좀 고생을 하는데 뭐 별거 아니고요. 또 이게 기계적인 거긴 하는데 이 드라이버를 돌려도 요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짝 드라이버를 쳐주면 올라갑니다. 조금 밀어도 되고요. 속에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이 약할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VCC 그라운드 거꾸로 꽂으면 문제 발생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 선들은 모터 B, 레프트, 라이트 또 여기 모터 실제 연결된 이 선들은 거꾸로 연결해봤자 모터 도는 방향만 틀려질 뿐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지만 잘 맞춰주고요. VCC 그라운드는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까지 따라오는데 부담 없겠죠? 물론 요거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좀 부품이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하는데 자동차 프레임 위에 고정하고자 할 때는 내가 박스 속에다가 뭐 고무줄들 좀 넣어놨습니다. 고무줄로 간단하게 고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고무줄 쓰기 훨씬 편합니다. 그 양면 테이프 같은 거를 붙였을 경우 나중에 뭐 할 때마다 고정이 돼 있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무줄로 임시 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확실히 확정이 되면 그때 양면 테이프를 써도 되고요. 그때도 고무줄로 하는 게 내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건 개발용 키트니까요. 여러 가지 용도로 가변적으로 써볼 거니까 그게 좋죠. 뭐 나쁜 점은 임시 고정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가다가 어디 부딪혔을 때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미리 또 하나 주의를 준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케이스 속에 노란색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데 요게 이렇게 고정된 띠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어디 탁탁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 하우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모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끝에 가서 톱니바퀴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기아죠, 일종의.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모터를 동작할 때 윙 소리 나는데 바퀴가 회전이 되지 않으면 이 모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쓱 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아가 제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주의사항도 알고 있고요. 뭐 이것 때문에 문제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오케이? 모터 드라이버 연결하고요. 아두이노랑. 그리고 반대편 터미널 블록은 모터를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프레임에 있는 상태 그대로 연결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같은 그 사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예, 잘 따라오리라 믿으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또 모터 드라이버 연결하는 거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연결이 됐다면
다음에 여기에서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한 4-5페이지로 구성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브루투스 테스팅했을 때랑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LED 그때 연결해서 브레드보드에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연습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랑 동일하고요. 여기 9번, 10번 줄에 요거만 그때 LED 할 때는 8, 9, 10번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터를 제어해야 되는데 아까도 바뀌었지만 모터 제어하는 핀은 레프트 2개, 라이트 2개, 4개의 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개를 출력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거 설정하지 않으면 신호값이 약하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좀 주의하고요. 뭐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를 정의하고 쓴 겁니다. 실제로 얘는 2번 핀에 얘는 3번 핀에 할당을 합니다. 아두이노에는 아트메가 칩을 사용하고요. 아트메가 칩, 아트메가 3위는 그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포트가 2개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0번 핀하고 1번 핀은 그 보드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핀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필요하면 시리얼 모니터로 내용도 모니터링 하면서 브루투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거거든요. 그때 브루투스로 전송하는 것하고 또 컴퓨터랑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로 보는 거랑 서로 충돌나지 않도록 브루투스로 통신하는 것은 2번 핀과 3번 핀으로 소프트 시리얼 포트를 추가 설정한 경우입니다. 거의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 시리얼, 브루투스 시리얼 통신용이다 해서 2번 핀하고 3번 핀을 할당해 준 겁니다. 명확히 하려고 이 이름은 지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했을 경우 통신을 하겠다. 통신 속도는 어떻게 된다? 통신 환경은 여기에 시리얼 비긴, 이건 시리얼 모니터용이죠. 또 브루투스 시리얼 비긴, 이건 브루투스 통신용이죠. 즉 여기에 설정된 얘에 대한 속도 9600으로 합니다. 이 두 숫자가 틀릴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쳐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시리얼 프린트를 스타트라고 한 거는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게 되면 처음에 스타트라고 딱 찍힐 겁니다. 그거 확인용입니다. 단순하게 메시지를 줘서 이게 잘 연결됐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연결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메시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뭐 자기 이름에서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통신 포트 시리얼 그러니까 소프트 시리얼 포트 브루투스용으로 지정했고요. 그거 포트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제어할 모터 드라이버와 연결되는 핀을 아웃풋으로 할당해 주었습니다. 아까 거랑 비슷하게 금방 따라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로 나가는 부분,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한 내용을 브루투스로 전달하는 부분은 먼저 브루투스 통신 실험과 동일합니다. 단지 브루투스에서 날라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X라는 변수에다 저장토록 코드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캐릭터로 X 한 글자만 저장이 되겠죠. 브루투스 어베일러블, 브루투스 시리얼 어베일러블, 그래서 브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읽어서 X라는 변수에 지정을 해주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앱 인벤터로 이제 앱을 만들 거고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때 스마트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 신호가 저장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가 저장되는 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두이노의 모터를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이런 걸 명령을 날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X라는 변수는 브루투스에서 전송된 그 신호, 즉 어떤 명령을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둘만 있으면 기본적인 통신은 완성이 되는 거죠. 시리얼 모니터로만 나오겠죠. 실제로 아무런 액션도 없죠. 아까 설명한 8, 9, 10, 11번 핀에 대한 액션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죠. 이제 요 다음 페이지부터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지하는 명령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모타를 쓰는데 모타에 모타 드라이버에 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쌍이고 요게 또 한 쌍인데 다 로우를 줬을 경우 모터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로우와 하이는 DC 모타는 극성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정회전이 됐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하면 역회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어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둘 다 하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모터가 도는데 근데 모터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모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얘는 이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접 연결해도 모터는 돌지만 모터 드라이버를 쓰면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즉 둘 다 하이를 걸리게 되면 합선이 되는 거, 쇼트가 난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에 모터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이 모터 드라이버에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톱, 이렇게 하면 스톱이 되는 거죠. 8번, 9번이 하나의 모터, 10번, 11번 또 다른 하나의 모터거든요. 그래서 브루투스를 통해서 S, 스톱이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모든 모터를 스톱시켜라 그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동일한데 이거는 모터 드라이버를 동작시키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모터한테 직접 인가되는 전원값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탑 명령이 들어오면 모든 모터를 스톱해라. 그래서 로우 명령 준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전진과 후진 설명하겠습니다. 전진과 후진. 전진, 후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키트 보면은 이렇게 키트가 있고요. 여기 바퀴가 큰 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바퀴가 센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앞이라고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를 앞이라고 보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여기다 배치하는 게 좋고요. 아두이노 보드는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전지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파워는 자기 편한 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터 드라이버 이쪽에 놓는 게 여기서 전선을 빼서 쓰기가 훨씬 좋습니다. 밑에서 구멍을 통해서 뺀 다음에 연결하는 게 좋거든요. 예. 예, 전진을 하려면 이 바퀴가 다 앞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F, 포워드로 썼습니다. 포워드, 앞으로. 포워드 해가지고 F자 썼거든요. 포워드, F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여기가 하이, 두 번째 건 여기가 하이입니다. 이게 이 두 모터가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마주 보잖아요. 동일한데. 그러니까 위아래가 서로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마주 보고 있는 거니까 좌우가 서로 바뀝니다. 이 명령은 여기 있는 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리를 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가 하이일 때 또는 그러니까 0, 1이고 1, 0일 때인데 실제로는 모터 드라이버 연결된 둘 다 동일한 신호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값을 그대로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바꿔 써도 상관이 없고요. 백워드, 백워드죠. 뒤로 후진할 때는 이 앞에 거랑 거꾸로의 명령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보면 로우는 하이로, 하이는 로우로, 또 로우는 하이로, 하이는 로우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면 모터가 거꾸로 돈다는 거죠.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진은 앞으로 간다는 거죠. 뭐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내가 앞을 여기로 보자고 했는데 난 이걸 뒤로 볼래 그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만든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X는 브루투스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고 그 값이 F면 전진으로 동작하고 B가 들어오면 후진 동작을 수행합니다. 오케이? 다 똑같습니다. 모터.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건 DC 모터입니다. 이 모터 드라이브는 DC 모터뿐만 아니라 스태핑 모터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텝 모터는 신호선을 4개를 사용합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 하나로 모터 한 개밖에 제어를 못한다는 거죠. 스태핑 모터는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지했고 전진, 후진했으면 그 다음 뭐 하죠? 우회전, 좌회전 해야겠죠. 우회전, 좌회전 하려면 모터가 어떻게 돌아야 되죠?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고민은 뭐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면 이쪽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어느 바퀴가 회전을 해야 되죠? 자동차에서? 그러면 저렇게 하려면 얘가 회전을 해야겠죠. 얘가 회전을 쭉 해야지. 얘는 스톱이 돼 있고 그래야지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 바퀴 스톱돼 있고 오른쪽 바퀴 회전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답니다. 이것만 주면 요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렇게 주면은 모터가 회전이 되면서 차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만 줬을 경우 이게 이렇게 해서 딱 좌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빙빙 이렇게 뱅뱅 돕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오른쪽 바퀴가 계속 도니까 뱅뱅 맴돈다는 거죠. 이렇게 빙빙빙빙.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버튼을 원래 띄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명령 끊어줘야 되죠. 또 회전할 때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휙 하고 딴 데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회전 시 동작 속도를 제어하는 명령을 원래는 안 가르쳐 주는데 요번에 한번 알려주고 여러분이 더 훌륭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딜레이 75라고 되어 있죠. 75면 0.075초입니다. 75초. 굉장히 작은 거. 실제로는 이보다 좀 더 길게 나옵니다. 모터가 회전을 하면 관성 있잖아요.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그런 심이 남아있죠. 모터가 스톱돼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0.75초는 아니고 실제로는 0.1초 정도 쥐인 갑니다. 이거 여기 보면 왼쪽 모터가 왼쪽으로 가도록, 즉 오른쪽 모터가 0.75초만큼 0.075초만큼 회전하고, 그리고 다 000 로우죠, 멈춥니다. 그리고 약 0.025초만큼 잠깐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윙 하고 가는데 힘을 줬다 뺐다가 윙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전기적 신호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0V가 걸렸다가 여기 75죠. 그러면 4분의 3만큼 전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25니까 전체로 보면 4분의 1이 되죠. 요만큼은 다 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또 4분의 3만큼 전기를 주고 또 꺼지고 4분의 3만큼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줄 때 늘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전기를 줬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함으로써 힘을 좀 줄여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PWM이라고 합니다. PWM. Pulse Width Modulation 해갖고 요거의 길이하고 요거 일의 값을 준 거, 전기를 공급하는 시기하고 또 전기를 끊는 이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100% 전달되느냐 아니면 50% 전달되느냐 25% 전달되느냐거든요. 여기 보면 75만큼은 온 상태를 유지했고요. 동작을 했고 25만큼은 다 오프 상태로 동작을 했거든요. 즉 회전할 때 약 75%의 힘으로 차가 회전을 합니다. 윙하는데 붕 가다가 붕 이렇게 좀 약해진다는 거죠. 이런 개념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좌회전할 때는 약 75%의 힘으로 좌회전을 한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바퀴만 운동을 해야 된다. 앞으로 회전해야 된다. 그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75%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걸 PWM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죠. 오케이. 예, 같은 방법입니다. 우회전할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돌기 위해서는 어느 바퀴가 회전해야 되죠? 어느 바퀴가 회전해야 되죠? 예, 왼쪽 바퀴가 회전해야겠죠. 얘가 회전을 해 줘야 되죠. 얘는 아까랑 같은 원리인데 25%의 힘만 주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얘가 왼쪽 바퀴를 회전시키는 애죠. 얘는 멈추는 애고요. 그래서 왼쪽 바퀴가 회전할 때 약 25만큼 움직여주고 멈춘 상태를 약 75만큼 유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적 신호가 요만큼 제공되고 이만큼 쉬고 요만큼 주고 요만큼 쉰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이 있을 때는 요만큼, 요거를 1이라고 했으면 로우일 때는 3이 되는 거죠. 전체의 3, 4분의 3이 되는 거죠. 요거는 4분의 1이 되고요. 요만큼, 즉 25%만큼의 힘이 전달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차가 천천히 돌 겁니다. 또는 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떡떡떡떡떡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힘의 양을 제어하는 방법은 저렇게 딜레이로 주는 거고요. 또 이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요 값이 한 번만 주면 브루투스에서 신호값이 전달되면 그때 X의 값을 변경을 하거든요. 새로운 값이 전달되지 않으면 X의 값은 기존 값을 계속 유지합니다. 즉 계속 유지한다는 소리는 새로운 명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이걸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왼쪽 바퀴가 돌아야 되고 25%의 힘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작하는 걸 25, 서 있는 거를 75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PWM 설정이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진할 때 75%의 힘으로 좌회전이 이루어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4분의 1의 힘으로 천천히, 속도도 떨어집니다. 뜩뜩뜩뜩뜩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아주 과장이 심하구나. 어쨌든 우회전 좌회전 속도가 틀린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저 숫자를 조절해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속도를 줄이는 게 낫죠. 실제 운전도 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또 골목을 돌 때는 더 속도를 줄여야 되죠.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PWM 제어 방법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다 끝났네요. 예.
이렇게 작성한 거를 스케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램 쉽게 집어 넣으면 이제는 움직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대로 그냥 이것만으로는 되진 않겠죠. 브루투스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받아서 동작하도록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받은 걸로 8번, 9번, 10번, 11번 핀을 제어하도록 구성을 했잖아요. 아직 우리 앱에서, 즉 브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 명령을 전해줄 앱을 아직 만들질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된 다음에 옆에다 놓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앱 프로그램 마이카라고 모두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카 제어하는 아두이노용 펌웨어고요. 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마이카, 즉 내 자동차 아두이노로 구성된 자동차를 제어하는 앱 프로그램인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 드라이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드라이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꼭 터미널 블록에 모터에서 올라온 선을 터미널 블록에 연결할 때는 그 드라이버에 의해서 잘 고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움직이다 빠지거든요. 아두이노로 연결되는 거는 소켓이고 핀으로 돼 있어서 한번 꽂으면 그래도 쉽게 안 빠지는데 이 터미널 블록은 어쨌든 드라이버를 꽉 조여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연결되는 신호선이 거꾸로 꼽힌 경우는 잘못 동작합니다. 그 내용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앱 프로그램을 제어하면서 방향이 바퀴가 거꾸로 돈다 싶으면 모터 드라이버 터미널 블록, 초록색 거 있죠? 드라이버를 제어한 거. 그걸 서로 바꿔 껴주면 됩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핀 번호를 바꿔도 됩니다. 어느 게 더 편한가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바꾸는 게 편하죠. 소프트웨어. 요즘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이런 장치들도 다 하드웨어로 새로 만드는 건 너무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바꿔치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런 거고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앱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고요. 거기서 전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스마트폰에서 전달되는 명령은 모두 소문자로 처리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왼쪽으로 가라. 전진은 F 포워드, 그리고 후진은 백, 그리고 스톱은 S로 했습니다. 요 5개의 명령으로 우리는 아두이노로 만든 자동차를 제어할 계획입니다. 알았죠? 꼭 소문자랍니다. 왜 그렇죠? 좀 눈치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그 브루투스가 아두이노랑 통신하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내는 커넥트, 디스커넥트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걸 피해가는 부분을 좀 집어넣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명령을 대문자로 썼을 경우 브루투스가 날리는 그런 메시지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송되는 모든 명령들은 저렇게 소문자로 했고요. 이 소문자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겁니다. 이 이외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도 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숫자 가능하면 쓰지 않는 쪽으로 합시다. 가능하면 알파벳만 쓰는 걸로. 숫자 한번 써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숫자 쓰는 거는 나중에 브루투스하고 아두이노가 통신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숫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숫자가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고요. 숫자가 없다면 그냥 쓰는 게 좋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알았죠? 그래서 요 R, L, F, B, S, Right, Left, Forward, Backward, Stop 요 명령을 앱을 통해서 전송해 줄 거고요. 그걸 받아서 아두이노는 어느 모터를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킬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선으로 내 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한 게 뭔지는 알았죠? 그리고 가끔 보면 다운로드 할 때 오른쪽에 초록색 막대그래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게 이제 브루투스가 통신을 하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가끔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사라진 다음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서 우리가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보드 아테메가 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라이팅이 됐는지를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점검서 맞으면은 그때 이 그래프를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것까지 확인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통신할 땐 가끔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몇 친구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일단은 그 브루투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연결되는 USB 케이블을 뺐다 끼고 다시 한번 해보는 방식 한번 써보고요. 그런데도 에러가 계속 발생이 된다. 자꾸 딱 업로드하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두이노 보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컴퓨터 재부팅한다 한번 써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명이나 한 20명쯤 하면 한두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집에 있는 여러분은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로드할 때 이 그래프가 여기 막들 진행 프로그레스 바가 사라진 다음이 작업이 종료된 거고요. 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된 내용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뭐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테스팅할 때는 지금은 아직 건전지 연결 안 한 겁니다. 일단 USB 연결한 상태로 할 거거든요. 그거만 잘 조심해서 따라와 주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 모터 드라이버 연결 실수하지 않게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공된 이 코드도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파워포인트나 내 블로그에서 코드를 긁어다 쓰는 경우 혹시라도 뒤에 특수 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따옴표 같은 게 파워포인트에서 제어되는 코드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단계, 업로드 단계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에러 메시지 보고서 잘못된 부분을 꼭 수정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는 말이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예, 여기서 마치고 바로 우리 앱 프로그램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